안녕하십니까. 검도 MC 남자 잭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일 끝나고 살랑살랑 가면서 또 이민 얘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. 이민을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.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. 이제 그 이민에 실패해서 다시 한국 가서 유튜브로 성공하신 그 캐나다 뭐 부부 계시는데 그분 축하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성공해서 구독자도 많아지시고 또 사업도 잘 하신다니까 좋은 거죠 뭐. 예, 아무튼 이민을 하러 왔는데 위험 요소가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호주 이민국이 법을 6개월에 한 번씩 바꿉니다. 살짝 그게 그 카테고리 안에,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, 이민이 성공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갔다 빠졌다 해요. 6개월에 한 번씩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면서도 피가 말리는 거지. 이번 연도는 좀 들어갔다가 다음 연도는 간당간당하게 빠지고,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공부에만 집념하자. 그리고 그래갖고 이제 아예 졸업할 때까지는 이민법이 어떻게 가는지 보질 않았어요. 공부만 했지. 근데 일단 이민의 위험 요소가 이민법이, 일단 이민하러 왔는데 이민의 그 방해된 요소가 이민법이라는 게 바로 그 6개월에 한 번씩 이민법이 바뀌어서 그게 좀 약간 골치가 아파요. 그래서 이민을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긴 거를 할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짧은 걸 해야 된다. 빨리 받을 수 있는 거. 그게 요리예요. 요리. 제가 볼 때는 호주 이민 3대장이 있어요. 요리, 어카운턴트, 그 다음에 간호는 되게 부족하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. 요리는요, 요리도 되게 부족해요. 여기는 솔직히 관광지의 나라잖아요. 그러니까 요리를 굉장히 많이 취급합니다. 뭐 유럽 요리도 있고 뭐 일본 요리도 있고 한데, 그래도 요리사가 항상 부족해요, 진짜. 그래서 요리를 하면, 만약에 제가 이제 이번에 말해드릴 친구는 이제 저랑 잠깐 같이 살았던 친구인데 재밌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. 이 친구 이제 당연하죠. 이민에 성공했어요. 이제 때는 언제냐면, 제가 이제 렌트를 해서 이제 집을 이제 렌트를 해갖고 살면서 남은 방 한 칸을 이제 세를 주는데 이제 같이 쉐어하려고 이 친구가 들어온 거야. 근데 이 친구가 호주에 오기 전에 캐나다에서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.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아키텍처, 그러니까 건축학을 공부를 하다가 캐나다 이민이 어려워서 호주로 온 거예요. 2008년도에.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건축법이 어려서 건축을 해서 공부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르꼬르동블로 요리를 공부하는 거지. 그러니까 자기는 이 건축 공부해서 이제 건축으로도 이제 하고 싶지만 자기는 먹는 것도 좋아해서 요리도 좋아한다는 거예요. 직접 한번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제 호주로 온 거예요. 이제 그래서 이제 르꼬르동부를 다니면서 그날 배운 거를 나한테 이제 좀 요리 한번 해주기도 했어요. 뭐 양 요리, 양이죠, 램 요리도 한번 해주고 이제 맛 어떠냐고 하고, 또 이제 스파게티를, 토마토 스파게티가 없는 스파게티 요리를 그 친구들 처음 먹어봤어요. 2008년도에. 그러니까 뭐 지금 되게 유명한 뭐 크림 파스타 뭐 그런 거 얘기하냐? 아닙니다. 알레올리?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. 진짜 올리브 요리랑 소금 간이랑 그다음 레몬 껍질을 막 이렇게 막 갈아갖고 막 그다음에 막 호박, 당근 뭐 이런 거를 이제 막 길쭉하게 이제 썰어가지고 면이랑 같이 간 약간 삼삼하게 잘 맞춰가지고 이제 해준 요리인데 그 진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. 아무튼 그런 요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요리를 빨리 끝냈잖아요. 요리가 2년이니까 빨리 저는 이제 본과 겨우 이제 들어가서 지금 할라 말라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그런 거지. 그래서 이제 형 저기 캔버라 간다고 그러는 거야. 캔버라가 이제 호주의 도시인데 이제 거기를 왜 가? 그랬더니 저 이제 그 영주권 따러 캔버라 가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. 시드니 꽉 찼으니까.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온 게 기술 이민이라고 해서 여기서 대학교를 공부해갖고 학위를 갖고 기술을 이제 보여줘서 영주권을 받는 건데, 2010년도에
그 뭐죠? 하워드 총리,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당이 이제 끝나고 노동당이 집권을 했는데 갑자기 이민법이 어려워졌어요.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캔버라에 있는 이제 스폰서를 구하러 가는데, 참 이 친구가 괜찮은 게 요리를 하러 왔잖아요. 진짜 요리를 했어요. 그러니까 보통 요리를 하는 분들이 보통 요리를 안 하고 딴 걸 하는 거, 학교 다닐 때.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기 위해 요리를 하는 거지, 요리가 좋아서 요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, 이제 그 뭐죠? 이 친구 요리를 할 때 뭐 약간 힐튼 호텔 주방에 보조, 그 다음에 뭐 RSL 클럽 같은 데서 보조. 그러니까 RSL 클럽이 뭐냐면, 그 여기 보면 이제 군인 베테랑 있잖아요. 뭐 이제 1차, 2차 세계대전 참전한 군인들을 위해서 이제 해주는 그런 이제 그런 클럽이에요. 조금 베테랑들한테 음식값 좀 저렴하게 좀 주고 그런 데입니다.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그런 데서 일을 하는데, 이제 이 친구가 그런 데서 경험한 거예요. 이제 그런 데서 일하고 그냥 일반 카페 같은 데 가서 또 일을 해보고,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학생 때 그 2년 동안에도 학생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졸업해서 캔버라에 있는 어느 호텔 같은 데 가서 이제 영주권을 스폰 받아서 이제 받은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얼핏 이제 친하게 지내는 이제 다른 동생들한테 얼핏 들었는데, 영주권 받고 브리즈번으로 갔대요. 아, 브리즈번 갔구나 그랬는데, 이제 한 몇 년 전에 소식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참 사업수단이 좋아. 그게 무슨 말이냐면, 돈은 있는데 기술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. 호주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카페 같은 거 한번 차리고 싶은데 망할까봐 못하는 거지. 하고 싶긴 한데. 그러니까 호주가 카페가 어떤 정도냐면 거의 한국의 김밥 천국 같은 수준입니다. 그냥 동네에 커피 카페가 한 10개 정도 이상씩 있어요. 진짜. 그리고 막 카페 막 2개, 3개가 거의 뭐 그냥 엎어지면 코달대로 붙어 있어요. 다닥다닥. 그리고 쇼핑센터 가면 카페가, 커피 타주는 카페가 바로 앞에 뒤에 막 있어요. 막 그런 식으로. 그러니까 카페가 진짜 많은 거죠. 근데 이제 그런 카페를 차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술이 없어가지고 괜히 망할까봐. 그리고 이 호주 같은 경우는 시드니 안쪽에는 거의 뭐 비싼 거 아시죠? 비싼 거 아시죠? 거의 한 80만 불, 8억 9억 하니까 참 차릴 때. 근데 이제 좀 외곽으로 나가면 싸긴 해요. 뭐 한 3억 정도면 뭐 한다고 하더라고. 근데 그게 3억이 돈이 있어요. 그게 아니고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. 아무튼 그 친구가 물주가 있는데, 이제 물주 2명을 묶어요. 묶고 자기도 지분을 좀 넣는 거야. 한 1%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70만 불짜리 카페가 하나 나왔어. 원래 하던 자리 아니면은 그냥 빈터. 근데 거기 한 비용이 한 70만 불 정도 들어요. 그러면 그냥 그 뭐죠, 그 물주 2명한테 반반씩 하는 거예요. 뭐 3만 3천 하면 이제 6만 6천이잖아. 그러면 70만 불인데 4만 불을 자기가 돈을 넣는 거야. 그렇게 지분을 사는 거지. 그러고 나서 메뉴를 싹 개발해 주는 거야. 그 카페를 위해서. 그리고 사장님이 만약에 그런 직접 경영하면서 요리 같은 것도 좀 넣고 싶어 한다, 아니면 뭐 커피 같은 거를 하고 싶어 한다, 그러면 커피도 가르쳐 주고, 아니면 메뉴 샌드위치 만드는 거 다 가르쳐 줘요. 근데 이제 커피는 아마 웬만하면 바리스타를 채용하는 게 낫죠. 왜냐면 전문 바리스타가 커피 타주는 거랑 일반 사람이 커피 타는 거랑 좀 다르니까, 아무튼 그렇게 권고를 해서 바리스타 하나 채용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바리스타가 물주가 바리스타야.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카페를 못 차려.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해요. 그리고 한 달을 상주하는 거 같이. 아침에 출근해갖고 메뉴 체크해보고 사람들 좋아하는 거 이제 체크하고, 만약에 그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다, 이탈리아 메뉴가 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다, 그러면 이탈리아 스타일로 메뉴를 뽑아. 그리고 거의 그릭이 좀 많다, 그럼 그릭 요거트, 그릭 뭐 샐러드 뭐 그런 식으로 뽑아요. 카페인데 피시앤칩도 하고 말이 안 되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
보고 하면 잘 되잖아. 그러면 이제 거기를 맡기고 가는 거야.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분이 있으니까 매출이 뽑히면 거기서 자기한테 오는 거죠, 돈이. 그리고 만약에 한 1년 정도 있는데 매출이 좀 감소하는 것 같아. 그러면 다시 가요. 다시 가서 다시 메뉴 점검해주고 다시 뽑아줘. 그러니까 지금 백종원 선생님이 이제 하던 거 이제 골목 식당 뭐 이렇게 딱 보고 먹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컨설턴트 해주고, 그거를 그 친구는 자기 사업으로 연결해갖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말은 바지 사장인데 아니지. 진짜 기술 갖고 물주 집어넣어주고 지분 먹고.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는 말을 동생한테 건너서 들었어요. 그래갖고 이제 몇 년 전에 동생이 한번 시드니 내려왔다고 해서 한번 같이 만나는데 약간 거만해졌다고. 거만해졌다고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. 아무튼 요리가 보면 이 호주에서 요리를 만약에 잘하고 좀 머리가 좀 비상하고 좀 약간 그런 막 활발하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더라고 보니까. 그리고 왜냐면 그게 가능한 게,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셰프로 한 이제 20년 정도 돼요. 근데 이분이 보니까 아르바이트로 새로운 카페가 생기면 거기서 의뢰가 들어와서 메뉴를 짜줘요. 메뉴를 만들어줘서 그 메뉴 만들어준 값으로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받더라고요. 그게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. 그렇죠. 왜냐면 딱 먹었을 때 맛도 있고 한 번 더 막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맛,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. 그런 걸 딱 만들어서 해주고,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카페 같은 거 차리면 성공할 것 같은데 이게 돈이 부족한 거예요. 사실 이게 쉽지 않죠. 근데 여기 호주 같은 경우는 진짜 카페 하나 차려서 잘 되면 그냥 대박입니다. 대박.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. 돈을 쓴다고. 그리고 막 이쪽 그러니까 이 쇼핑에 딱 가면 카페가 두 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나서 딱 보면 커피 값이 다 달라. 여기 작은 거만 3불 50, 여기 작은 거 3불 60. 근데 라지는 뭐 6불이다. 그럼 저기도 라지는 6불이에요.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오늘 조금 먹고 싶은데, 작은 거 먹고 싶은데, 근데 여기 3불 50이고 저기 3불 60인데 큰 거는 6불 똑같아. 근데 커피 맛은 여기가 더 좋아. 3불 60짜리가. 그러면 10센트 뭐 어떻게 보면 뭐 100원 차이인데, 우리는 100원 차이에도 막 이거 중요하잖아요. 근데 여기 같은 경우 그냥 나 저기 가서 갈게. 그냥 저기 가서 3불 60불짜리를 먹는 거예요. 3,600원짜리 커피를.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옛날 때 그랬어요. 저 옛날 때 100원에도 바들바들 떨었어요.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그게 덜하니까 약간 카페 같은 거 잘 차리면 정말 잘 부자지 부자. 예. 그리고 뭐 1호점 내고 2호점 내고 뭐 이러니까 진짜로 일반인 중에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카페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제가 만약에 누가 호주로 이민 오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요리하세요. 요리로 자기를 단련시키세요. 괜히 뭐 간호사 한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요리하세요. 옛날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안 되는 케이스 간호도 있고 치기공이 있었어요. 치기공이 뭐냐면 틀니 만들어주는 과. 근데 지금 치기공 망했대. 왜냐면 3D 프린터라는 기술이 생겨가지고 그냥 의사들도 그냥 그걸 한다고 하죠. 그냥 의사들도 그냥 입에 본 딱 떠가지고 그냥 그 본대로 3D 맡겨갖고 3D 그냥 쫙 프린트하면 그거 이제 살짝 틀리 이렇게 다듬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치기공은 거의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치기공 옛날에 치기공 하셨던 분 지금 다른 일로 전업해서 딴 거 하신다고 들었는데, 아무튼 이민이 성공하기까지는 참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. 근데 성공하면 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. 나도 그런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말 들으면 하고 싶어. 간호사들이
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긴 했어요. 뭐냐면 NDIS라고 장애인 돌봐주는 거를 이제 비즈니스처럼 승인이 나오거든요. 근데 남들이 그래요. 간호사는 그거 NDIS 그거 하면은 돈 잘 번다는데 왜 그거 안 하세요? 그게 말이 쉽지. 말이 쉽지.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힘듭니다. 왜냐면 그 장애인 고객을 어디서 데리고 오냐 이거죠. 그죠? 어디서 데리고 가요? 나 거의 뭐 그렇죠. 장애인 분들이 이미 다 등록돼 있고 다 저기 어디 딴 데서 다 케어받고 있는데 내가 차렸다고 그분들을 데리고 오는 거는 베이비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닌 이상은 남의 그 업장에서 빼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힘든 거야. 그리고 대충 들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. 하는 게 그냥 단지 좋은 그 케어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 원가도 비즈니스도 생각해야 되니까 많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일을 좀 많이 하더라도 그냥 하던 거 해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. 아무튼 일 끝나고 가면서 뭐 이민 성공한 케이스 얘기한 건데 아무튼 제 얘기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여름이라서 조금 에어컨 바람이 조금 세지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바깥의 온도가 34도예요 지금. 아무튼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상 검도미 지남자 즉시입니다. 오늘 또 운동하러 가는데 또 쇼츠를 올려야죠. 또 감사합니다.